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조금 있으면은 야당들이 나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당들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혼자서 이제 업무 지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건데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야당들이 발목 잡고 안 된다 시끄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지도는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은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인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당은 반발 못 해요. 일단은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용. 그렇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별 반발을 안 할 것 같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꼬투리 잡으려고 눈이 벌게 있을 거야 지금. 그렇죠. 얼마나 좀 슬그럽게 넘길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먼저 깠잖아. 두 개를 먼저 깠죠.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먼저 얘기했는데 그건 일단 청와대 인사검증이고요. 또 사실은 야당하고 언론에서 막 더추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강경화 후보자나 혹은 다른 후보자 어떻게 대처할지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사실은 이게 두 가지죠.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에 하나는 자녀의 국정 논란 문제랑 하나는 또 위장 전입 두 개입니다. 예, 저는 근데 이 외국 국정 문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봐요. 일단 이게 나중에 이제 국적을 딴 게 아니잖아. 그냥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이었고 자녀가 성인이 돼서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때 그냥 미국 국적 택했으니까 이거는 문제 삼을 거 없어요. 만약 근데 아들이었다면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 그쵸. 야 병역 면탈하려고 미국 국적 택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역 면탈 뒤집으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 그리고 자녀가 다시 한국 국적 취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엄마가 외교부 장관인데 본인이 미국 국적 갖고 있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거잖아. 딸이 미국 국적인데 내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미국에 이득 줄 수 있단 말이야. 딸 때문에. 아니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했으니까. 미국 볼이 한국에 맞는 건데 국적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근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위장 전입 문제죠. 근데 왜? 그럼 전 정권에 뭐 이런 거 없었어? 다 있었지? 근데 왜 그럼 이 문제가 되냐면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5개는 절대 안 한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 뽑지 않겠다고. 공직에 뽑지 않겠다고. 그게 뭐 병역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그중에 위장전입이 들어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본인이 세운 기준 원칙인데 그 기준을 초반부터 어기냐? 이렇게 그런 말 많더라고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문 후보가 이 5개 낼 때 다 찬성한다. 근데 위장전입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해안을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게 왜냐면 이거 불법입니다. 위장전입. 불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걸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강해요.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서는 우리의 조금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많아. 안 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하면은 걸릴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난 봤어. 그래서 요즘에 막 직접 조사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게 아닌가. 위장전입. 이걸 5대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랬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청와대에서 먼저 틀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장전입을 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는 욕심이 위장전입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아이 교육 때문이거든요. 이 정도 문제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오면 안 되겠지. 또 다른 의혹이, 그죠? 맞아요. 안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뭐 강 후보자가 여기다 사과하면 되는 거야. 별 문제 있나? 사과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하면 되겠네. 근데 좀 꼬투리를 잡기는 좋겠네요. 처음에 한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 또 생기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빼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미리 던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빼기 좀 그렇고. 좀 슬기롭게 잘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형이 있으면 지역 균형을 챙기면서도 전 정권에서 이제 중용된 혹은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 통합, 화합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어도
능력만 있으면 쓴다.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금 잘하는 인사 스타일이고, 그 대통령이 김강두 교수를 내정하면서 직접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럴까 뭐라 그랬죠 그거? 분배, 성장 이런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김강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경제과외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죠.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관료 출신이잖아. 김동연. 그런 이 김강두 교수하고 많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장하성 교수라든가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정반대에 있는 네.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강두 교수가 이렇게 내정되고 나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대답을 성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성장이다.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는 여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1번이 성장이야? 장하성 교수는 최근에 수차례 얘기했던 게 원천적 재분배를 제일 먼저 그럼요. 얘기했어요. 네. 성장해서 그거 아실 누가 다 따먹었는데.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배 성장 이윤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기계적으로 잘 맞물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우 균형을 이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삐걱삐걱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딱 모이면 한쪽으로 쭉 가지 그냥. 그렇죠. 자 갑시다 이 길로 가면 딱 가잖아. 그런데 갑시다 했는데 그건 아닌데요? 하면 좀 삐걱거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누가 컨트롤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컨트롤해야죠. 청와대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런 거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보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전 대통령에게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또 색다른 모습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차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대통령도 연차를 낼 수 있는 건가? 나 그 생각을 했어요. 국가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건데 뭐 사람들 반응도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휴가냐 이런 분위기보다는 신선하다, 잘했다, 좀 쉬어라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연차 휴가는 의무적으로 좀 다 쓰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부터가 이제 취임 13일 만에 연차를 쓴 게 국민들에게 이제 규정에 있는 휴가는 규정에 맞게 써라라는 걸 몸소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이 그전 정부 보면은 뭐 연차 휴가 이런 얘기 안 했죠. 네. 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 휴가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말에 휴가였죠. 쉬고 네. 수요일 날 맨날 쉬고 이랬잖아. 아니 근무 해야 되는 수요일 날 맨날 쉬고 그거 누가 알았어? 재택근무하셨죠. 거울의 방에 들어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나의 일정과 이런 것들을 다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니까 당연히 왜 쉬냐 물어볼 수 있고 연차 썼어?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 맞물려서 나오는 건데 뭐 나쁘지 않죠. 대통령이 보유하는 휴가를 쓴다는데 그게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박근혜는 뭐가 잘 뭔지 모르고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했겠지만 그전 대통령들은 기본으로 과로야 많아. 일이 원래 많아요. 대통령. 네. 쉴 시간이 없어요. 땡 6시 퇴근 땡 해도 대통령도 기본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이야. 근데 땡 해도 집무실 가면 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세가 많았을 때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은. 네,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가를 쓴지 안 쓴지 몰랐다고 청와대 직원들이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휴가 써야지 밑에 사람들도 휴가 갈 수 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알겠다. 그러면 다음 정권 때부터 해라. 휴가 안 썼대요. 아침 엄청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MB는 참 지밖에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얼리버드잖아요. MB가. 그렇죠. 보통 한 7시 뭐 이렇게 출근한다고. 출근해가지고 뭐 7시 반에 비서관 회의 하자 그러면 이 비서관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한 3시간 전에는 그 자료 다 준비하고 자료 준비해야 되거든. 그럼 한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야 돼. 어머. 집비 몰라 집비. 근데 그 습성을 청와대에 그대로 이식한 거예요. 그러네요. 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뭐 하고. 아니 얼리버드가 그때 그 MB 때문에 또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 막 그런 거.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밤 늦게
그 사이클이 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아? 말이 안 되지. MB는 그거에 맞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쵸. 거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장점은 그냥 그들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보다 좀 우쭐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와닿네요. 어. 네. 올빼미형 인재들이 창의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다 일률적으로 규정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뭐,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난 새가 일찍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뭐 그 벌레는 일찍 일어나서 걔네 일찍 죽었잖아. 제일 빨리 잡히면 먹는다고. 그따위 경우가 어디 있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네. 연차 쓰는 거 좋고 저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내일 또 봉화마을 추도식이니까 가면 되게 새로웠을 것 같고 내일 어떤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차분하게 자택 내려가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눈치 보면서 좀 일반 회사원들이 연차 사용을 많이 꺼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의 연차로 인해서 좀 당당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적인 휴가를 보내고 내일 23일이죠. 방송이 올라가는 날로는 오늘일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뭐 매년 참석을 해 오셨지만 이번 8주기는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노 대통령 잃고 나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남한테 편할 수 없을 정도 앞으로 뜯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을까요? 이번 참배하면서.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인파가 아마 네. 이번엔 오지 않을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가고 싶죠. 우리 방송 때문에 못 가니까.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각 재정당에서도 다 아마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대표가 가지 않는다는. 정우택 대표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는 게 어울려요. 예? 안 가는 게 어울려요. 맞아요. 그 사람들 컨셉에 맞아요. 괜히 그 김무성처럼 와서 그죠. 욕이나 들어먹고. 오지 마라. 예. 영원히 오지 말았으면 좋겠네. 근데 진짜 이 박근혜의 탄핵을 만든 것도 우리 시민들의 힘이었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는데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네. 5년 뒤에도 민주진영이 집권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 우리가 어떻게 할 거를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득권들이요. 네. 지금은 조용히 있잖아요. YS 때도 그랬어. YS 때도 그 군사정부의 적폐 기득권들이 처음에 YS가 진짜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막 휘두르었을 때 다 쥐죽은티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기어나왔거든요. DJ 때는 뭐 초반부터 기어나왔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가 워낙 분탕질을 쳐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딱 숨죽여 있다고. 그런데 딱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를. 그 포인트를 빠르게 잡으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이제 벌써 8주기가 됐는데 참 고인의 유지처럼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쟁취를 했으니까 잘 한번 지켜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라인 인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봤는데 외교 라인 인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보면은 진짜 좀 사람들이 되게 강경화 후보자가 네. 가장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화제인데 또 네. 공격하는 쪽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그 외교만 했지 안보는 과연 아느냐.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북한이랑 얘기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 대통령이 특정 인사 한두 명한테 외교나 안보를 맡기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팀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외교 안보 특보 같은 경우에도 2명을 내죠. 네.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지금 정우영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군 인사가 아니지만 내정된 거고 외교안보특보의 문정인 홍석현인데 사실은
문정인 교수 같으면은 아마 안보실장에 기용된다는 한평이 많았죠. 이분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연세대 특임 교수. 네. 안 된 이유는 그 아들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아드님 국적이 국적이 미국이죠. 네. 네. 근데 아까 강경화랑 다른 경우잖아. 이건 아들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역 멘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또 미국에 했어서 모르는데 한국에서 했거든? 국적은 미국인데 취업은 한국에서 했어.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야. 이게 만약에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을 거야. 특혜, 적폐를 품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든지, 어떻게 공격당하기 정말 되게 쉬운. 꼬투리 잡기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상임인 외교안보 특보로 한 거예요. 특보로 이제 그 홍석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석현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뭐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문정인 교수가 갖고 있는 해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건 또 살릴 또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실장, 외교안보 특보, 뭐 또 외교부 장관까지 다 같이 한 팀으로 해서 어떻게 좀 컨트롤을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 문정인 교수가 안보실장을 가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건 또 한번 불거질까봐. 방어할 논리가 잘 없거든. 근데 이제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도 좀 인정을 한 그 미국 국적에 대한 포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누가요? 그 문정인 쪽에서. 그거랑 포기하고 상관이 없죠. 어쨌든 아들은 군면제 받았으니까. 이건 진짜 검은머리 외국인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특보로 이제 활동을 하게 보고. 네. 근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위장 전입 문제죠. 네. 근데 왜? 그럼 전 정권에 뭐 이런 거 없었어? 다 있었지? 근데 왜 그럼 이 문제가 되냐면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5개는 절대 안 한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겠다고. 공직에 뽑지 않겠다고. 그게 뭐 병역 부동산, 면탈, 투기, 맞아요.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그 중에 위장 전입이 들어갔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본인이 세운 기준 원칙인데 그 기준을 초반부터 어기냐? 이렇게 그런 이제 말 많더라고요.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문 후보가 이 5개 낼 때 다 찬성한다. 근데 위장 전입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해안을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내가. 그게 왜냐면 이거 불법입니다. 위장 전입. 네. 불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걸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강해요.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서는 우리의 조금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아. 안 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하면은 걸릴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야. 좀 슬기롭게 잘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형이 있으면 지역 균형을 챙기면서도 전 정권에서 이제 중용된 혹은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 갖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통, 통합, 화합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어도 능력만 있으면 쓴다.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금 잘하는 인사 스타일이고 그 대통령이 김강두 교수를 내정하면서 직접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럴까 뭐라 그랬지 그거? 분배, 성장 이런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김강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경제과외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죠.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관료 출신이잖아. 김동연. 그런 이 김강두 교수하고 많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장하성 교수라든가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강두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조금 있으면은 야당들이 나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당들이 뭐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혼자서 이제 업무 지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건데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야당들이 발목 잡고 안 된다 시끄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지도는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은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인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당은 반발 못 해요. 일단은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용. 그렇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별 반발을 안 할 것 같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꼬투리 잡으려고 눈이 벌게 있을 거야 지금. 그렇죠. 얼마나 좀 슬기롭게 넘길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먼저 깠잖아. 2개를 먼저 깠죠.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먼저 얘기했는데
나왔는데 그건 일단 청와대 인사검증이고요. 또 사실은 야당하고 언론에서 막 더 주사가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강경화 후보자나 혹은 다른 후보자 어떻게 대처할지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사실은 이게 두 가지죠. 강경화 네. 예정자 같은 경우에 하나는 자녀의 국정 논란 문제랑 하나는 또 위장 전입 두 개입니다. 예, 저는 근데 이 외국 국적 문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해요. 일단 이게 나중에 이제 국적을 딴 게 아니잖아. 그냥 선천적으로 네, 미국에서. 이중 국적이었고 자녀가 성인이 돼서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때 그냥 미국 택했으니까 이거는 문제 삼을 거 없어요. 만약 근데 아들이었다면은 네. 문제 삼을 수 있겠지. 그쵸. 야 병역 면탈하려고 미국 국적 택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역 면탈 뒤집으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 그리고 자녀가 다시 한국 국적 취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엄마가 외교부 장관인데 본인이 미국 국적 갖고 있으면 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거잖아. 딸이 미국 국적인데 내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미국에 이득 줄 수 있단 말이야. 딸 때문에. 아니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네,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했으니까, 미국 뿌리 한국에 맞는 건데 국적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난 봤어. 그래서 요즘에 막 직접 조사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게 아닌가. 위장전입. 이걸 5대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랬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청와대에서 먼저 틀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장전입을 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는 욕심 위장전입 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아이 교육 때문이거든요. 이 정도 문제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오면 안 되겠지. 또 다른 의혹이, 그죠? 맞아요. 안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냥 뭐 강 후보자가 여기다 사과하면 되는 거야. 별 문제 있나? 사과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하면 되겠지. 근데 좀 꼬투리를 잡기는 좋겠네요. 처음에 그렇지. 한국에게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 또 생기면 어떡할 건데. 맞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빼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미리 던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빼기 좀 맞아요. 그렇고.